당신은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하루가 무거워진 적 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삶이 오늘은 이유 없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실제로 삶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가라앉은 적 있나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나요?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삶은 지옥이 된다. 이건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냉정한 진실입니다. 비교는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비교는 인간의 자동 반응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인간이 고통에 빠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다. 예외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미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승진 소식을 듣는 순간, SNS에서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는 순간, 동창회에서 옛 친구의 근황을 듣는 순간, 비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단정합니다. 비교는 삶을 개선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바꿔놓는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쉽게 불행해지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비교는 공정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작동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반드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타인의 삶에서는 가진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자기 삶에서는 없는 것을 먼저 찾아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비교는 사실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감점 시스템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한 걸음 앞서 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비교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이 질문들은 객관적 분석이 아닙니다. 이미 감점이 끝난 마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비교는 삶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삶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은 언제나 나에게 불리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삶은 현재를 떠납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로 밀려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임시적인 상태가 됩니다. 비교 속에서 현재는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의 모든 것은 보류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은 늘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아직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금만 멈추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 불안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닙니다. 비교라는 기준을 스스로 세운 결과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비교가 기준인 삶에서 이 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비는 계속 이동하고 편안함은 늘 다음 단계에 놓입니다. 비교가 만든 미래는 도착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한 단계에 도달하면 그 위에 또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는 지금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결코 내려지지 않습니다. 삶은 영원한 대기 상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고통에는 민감하고 안정에는 둔감한 존재. 이미 가진 것에는 쉽게 익숙해지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는 끝없이 시선을 빼앗기는 존재. 그래서 비교는 결핍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비교는 두 대상을 나란히 놓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서 점수를 깎아내는 장치입니다. 남이 가진 것은 10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5로 계산됩니다. 같은 것이라도 비교를 통과하는 순간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노력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남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 됩니다. 이 감점 시스템은 의식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남이 잘 되면 기쁘다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 몇 초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이상할 만큼 짧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쪽이 조용히 불편해집니다.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부러움, 초조함, 이유 없는 짜증. 우리는 이 감정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나?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성공은 그 자체로 당신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개입하는 순간 그 성공은 의미가 바뀝니다. 이제 그것은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암묵적 선고가 됩니다. 비교는 타인의 삶을 구경거리로 두지 않습니다. 비교는 타인의 삶을 평가표로 끌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남의 인생 옆에서 점수를 매겨지는 처지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실패 앞에서는 의외로 빨리 안정을 찾는다. 비교의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의 성공은 마음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 비교의 기준이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이다. 질투는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비교가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질투는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 이전에 내가 부족하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섭니다. 비교가 가장 잔인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비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비교에는 완료 조건이 없습니다. 도달해야 할 마지막 지점도 충분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위치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를 가장 위험한 착각으로 봅니다. 비교는 특정 지점에 도달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를 넘으면 비교의 시선은 자동으로 그 위로 이동합니다. 어제의 목표는 오늘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의 기준은 내일의 부족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는 성취조차 안정이 되지 못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삶은 끊임없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쌓아 올려도 마음은 늘 한 발 뒤에 남습니다. 비교는 현재의 성취를 인정하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꾼 채 더 큰 요구로 돌아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비교를 통과하면 더 높은 비교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비교는 사람을 나아지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끊임없이 부족한 상태에 가두는 장치입니다. 비교 속에서는 성공도 임시적이고 안정도 잠정적입니다. 모든 것은 다음 평가를 기다리는 중간 결과일 뿐입니다. 비교는 삶을 경쟁의 연속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이 경쟁에는 정해진 상대도 명확한 규칙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제까지 비교 대상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갑자기 기준이 됩니다. 비교는 삶의 판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지금의 위치가 언제 무효화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취가 내일의 평범함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비교의 가장 깊은 상처는 타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비교는 결국 당신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남의 삶을 보던 시선이 어느새 자기 자신을 향한 평가로 바뀝니다. 비교가 반복될수록 삶이 아니라 나가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비교는 삶의 조건을 개인의 결함으로 바꿉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으로 봅니다. 외부의 불행은 견디는 방법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비교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판에 세웁니다. 이 재판에는 변호인도 맥락도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증거가 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해냈는데,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문장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평가가 숨어 있습니다. 비교가 계속되면 자기 삶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선택했던 길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의미 없이 흘러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사람은 삶을 다시 설계하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내면의 적이 생긴 상태라고 봅니다. 비교는 외부와의 경쟁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속의 적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적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적은 24시간 함께 있습니다. 남과의 경쟁은 때로 포기할 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멈출 수 없습니다. 비교 속에서 사람은 쉬고 있을 때조차 자기 자신을 감시합니다. 이 정도로 쉬어도 되나? 이렇게 살고 있어도 괜찮은가? 이 질문들이 쌓일수록 삶은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즐거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나라는 의심이 올라옵니다. 비교는 기쁨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더 채우려 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비교 속에서의 노력은 자기 확신을 키우기보다 자기 혐오를 잠시 가리는 데 그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악순환을 냉정하게 단정합니다. 비교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도구가 된다. 비교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비교의 최종 피해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입니다. 비교는 남을 이기려고 시작했지만 끝에는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삶은 지옥이 된다. 이건 감정적 과장이 아닙니다. 구조적 설명입니다. 비교는 삶을 세 가지 방식으로 지옥으로 만듭니다. 첫째, 비교는 현재를 추방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삶은 영원한 미래 대기 상태가 됩니다. 둘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단계를 넘으면 기준은 다시 위로 올라가고 만족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셋째, 비교는 자기 자신을 적으로 만듭니다. 외부와의 경쟁으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자기 자신을 가장 혐오하게 됩니다. 현재가 사라지고 만족이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이 적이 되는 상태. 이것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 지옥입니까? 그리고 이 지옥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비교라는 기준을 세우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공간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다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비교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현실적인 출구를 제시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 복종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도달한 가장 냉정하면서도 실용적인 결론입니다. 비교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선택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심판대 위에 놓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를 거리두기라고 표현합니다. 비교와의 거리, 기준과의 거리, 기대와의 거리. 이 거리는 삶을 포기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을 덜 소모하기 위해 필요한 간격입니다. 비교에서 물러난 사람은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삶이 덜 잔인해집니다. 매 순간 자신을 패배자로 호출하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이 태도의 핵심은 기대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반드시 보상할 것이라는 기대, 남보다 나아질수록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야말로 비교를 끝없이 연장시키는 연료라고 봤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더를 요구합니다. 조금 앞서면 조금 더 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대를 낮추는 순간 이 요구는 힘을 잃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끊임없는 자기 부정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비교에서 물러난 사람은 남의 삶을 보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남의 삶을 자기 삶의 평가표로 삼지 않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내 삶은 나의 속도로 흐릅니다. 이 분리가 이루어질 때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삶에 대한 냉정한 화해라고 표현합니다. 삶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을 찬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삶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비교는 삶을 과대평가할수록 더 잔인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내려라. 남의 인생을 평가표로 쓰지 마라. 현재를 심판대에서 내려라. 비교에 복종하지 마라. 거리를 두어라. 기대를 낮춰라. 비교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마라. 비교하는 순간 삶은 지옥이 된다. 이 문장은 삶을 비관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버거웠는지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이 괴로웠던 이유는 삶이 특별히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남의 인생 옆에 세워 끊임없이 재단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삶을 끝없이 보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행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제안했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 항상 만족해야 정상이라는 기대에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 비교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버거운 날은 옵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곧바로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삶을 견디는 힘에서는 매우 큽니다. 이제 삶은 누군가와 겨루는 무대가 아닙니다. 각자가 견뎌야 할 자기만의 무게를 지닌 과정입니다.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비교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곧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태도는 조금 더 오래 남습니다.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삶은 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의 구조를 알면 삶은 덜 잔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비교를 멈출 때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덜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이 정도의 덜 잔인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앞서야만 의미가 있다고 믿지 않아도 되는 삶. 항상 더 나아져야만 괜찮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소식 하나에 하루 전체가 무너질 필요는 없는 삶 말입니다. 비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가 떠오르는 순간마다 그 생각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는 생각일 뿐이고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인생을 당신 삶의 평가표로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미래를 위한 임시 대기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심판대에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비교에서 물러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삶은 비교를 멈춘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삶은 분명 덜 잔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비교하는 순간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에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삶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입니다.